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5월 내내 정신없이 달려온 호우 시절 발골 원정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지프님 이렇게 같이 녹음해 보니까 어떠세요? 박대희 선생님의 이 모습. 저의 감은 녹슬지 않았다. 아 역시 이 선구안. 비록 1이닝에 16실점을 당할지라도 선구안만큼은 이 사람을 보는 선구안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제가 타격은 1할이 안 될 텐데 지금. 1이닝에 16실점이 여기 지금 다 제가 그 공유가 야구 되어 이야기도 있나요? 하죠. 같은 야구 팀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공유가 그렇군요. 되어 있어요. 그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작년 감독님. 우리가 전패할 때. 감독님이세요? 작년 전패하고 경질됐습니다. 네, 경질됐습니다. 경질이 아니라 하야. 우리 보셨을 때 상당히 그 오늘 모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뭐 아주 만족합니다. 네. 선배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선배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대로. 이건 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떤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지금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프로도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들어서 끝까지 전달하고 말겠다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박대희 선생님의 이 또 지식을 좀 빨아먹기 위해서 오늘 저희 이 해소되지 않은 호기심들을 풀어보는 박대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오늘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사실 그 톨킨의 원작 책을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랑 영화의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영화가 이 원작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건지 그쵸. 혹은 뭐 또 새로 첨가된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게 좀 제일 먼저 궁금해지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리븐델까지의 호빗들의 여정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략돼 있는 영화에서는 리븐델이면은 그러니까 어딘가요? 그 엘론드의 네. 집, 엘론드의 집까지 엘프들의 집. 네네. 네. 거기까지의 이 호빗들의 여정이 사실은 거의 책 한 권 수준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 가는 게 또 녹록치가 않았군요. 그 여울 거기 그 백마들이 쫙 날라와서 그 나주벌들 네. 날리는 그 장면까지가 책 한 권인데 거의 음. 생략됐죠. 그리고 사실 뭐 영화에서 보면 메리와 피피는 무슨 서리하다 도망가다가 그렇죠. 우연찮게 여행에 참여하게 되는 네네네. 뭐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샘과 메리와 피피는 치밀하게 그 여행을 준비했죠. 정말요? 네. 작당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샘을 첩자처럼 프로도 옆에 붙여놨었고, 네. 프로도 떠날 것 같은데, 야, 네가 잘 보고 있어. 떠나게 되면은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간 거지. 그렇게 뭐 우연찮게 달려 나오다가 마주쳐서 같이 가게 된 뭐 그런 갑자기 여행은 90일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 메리와 피핀이라는 캐릭터도 원작하고는 좀 그래도 심도 있게 다뤄지는. 뭐 영화보다 그렇게 대단히 심도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어쨌든 그렇구나. 시작은 샘 못지않게 네. 상당히 어떤 의지를 갖고. 근데 그러면 그들이 네. 같이 떠나고자 했던 그건 뭐예요? 그냥 마을에 있지 않고 나도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그 샘과 같은 그런 목적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샘은 프로도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화에서 네네. 보면. 네. 그럼 프로도는 그 동네선 그래도 좀 방구 좀 끼는 그런. 근데 그 방구 좀 끼는 것 치고는 또 메리 피핀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샘은 또 메리 피핀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공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사실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알기로 그 프로도 그러니까 빌보 베긴스의 정원사가 샘의 아버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대물림 이런 뭐 약간 이런 그럼 주인님은 조금 과한 번역이지 좀 과하죠.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한데. 주종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통 들어보면 그냥 미스터 프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미스터 프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님처럼 막 그런 완전히 뭐 이런 뭐 산업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아닌 느낌. 그러니까 그 평등한 그래도 그 신분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나눠져 있는 신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 호빗들이 초반에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재밌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해요. 톰 봄바딜이라고.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책에만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반지의 제왕 전체에서 영화 3편을 다 따져봐도 이 톰 봄바딜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절대 반지를 낀 프로도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보여요.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캐릭터라는 건가요? 캐릭터.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세계관에서 톰 봄바들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의 정체는 뭔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를 두고 해석하는 게 분분하죠. 누군가는 창조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건 톨킨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흥미로운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톨킨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약간 약하고 네. 이제 그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일루바타르라는 창조주일 네.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반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창조주의 현신이다. 네, 네. 그 사람 아니면 최하 발라다. 그러니까 신들 네, 최하 발라다. 근데 그 캐릭터가 소설에서만 등장한다는 소설에만 거죠? 등장.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나요? 그 소설에서 뭐 곳곳에서 등장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초반에 그 엘론드의 집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묵은 숲이라는 데를 지나요. 그 호빗 4명이. 네. 근데 이 묵은 숲에서 위기에 빠지죠. 네. 어떤 위기에 빠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메리와 피핀이 그 판고른 숲 그러니까 2편 네. 2편에서 오크들한테 도망가서 숲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 숲이 판고른인데 거기서 나무 수염을 만나요. 네. 그 나무 수염이 엔트들을 이렇게 모을 때 둘이 기다리게 되는데 그 둘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무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맞아.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네네네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때가 아니라 그 맨 앞에 묵은 숲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뭐 호빗들이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때 등장하는 게 톰 본바들이고 여기서 톰 본바들이 이들을 구해주고 주면서 이제 뭐 프로도가 반지를 갖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눈치채죠. 그러면서 반지의 영향을 안 받는 모습들을 안 받는 모습들이 묘사가 됩니다. 약간 나무 수염이 구해준 게 아니라 톰 네, 본바들이 네, 구해준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살짝 관찰자적인 느낌에서 조금씩 줄거리에 개입하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톰 본바들이 없어도 이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연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쭉 흘러갔는데 네. 실질적으로 책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뭐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이거 재밌다 이거. 네, 또 하나는 뭐 사실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 톰 본바딜의 여행이라는 톨킨의 책이 하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너무 대단한 네. 사람이다.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쓴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은데 네네. 그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혹시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톰 본바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혹시 박 선생님이 잘못 해석하신 거면 댓글로 이제 저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재밌다. 그리고 아르웬과 아라곤의 로맨스도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네. 대단히 뭐 부각되진 심도 않잖아요. 있게 네. 묘사되진 않아요. 네. 요것도 영화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아르웬이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울에서 도망가는 것도 이제 프로도 데리고 백마 타고 도망가는 네네. 그 장면도 아르웬에게 맡겼지만 책에서는 그냥 엘론드의 부하가 합니다. 아 그렇구나. 글로르핀델이라는 엘론드의 부하가 그 역할을 하고 네. 아르웬은 등장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아라곤에게 그 요정의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네네. 그 장면도 사실 아르웬이 아니라 갈라드리에 주는 장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르웬은 사실은 그렇게 뭐 미미해요. 대단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엘론드의 딸, 뭐 요 정도로만 그냥. 그 아름다운 엘론드의 딸이 아라곤과의 썸은 있습니까 책에서? 썸은 있죠. 왜냐면 아라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 장면에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안에 뭐 이런 로맨스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들이 같이 자랐어요. 그 엘론드의 집에서 네,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미 사랑은 뭐 이렇게 싹트고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톨킨이 여성 캐릭터들에는 별로 그렇게 힘을 이렇게 싣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기서 네. 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톨킨은 그 에오윈이라는 캐릭터를 뒀죠. 그 에오윈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제를 그렇죠. 소설 속에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네. 이때가 사실 그 여성들이 참정권도 없던 그 시기거든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 2차 대전 그 원절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악의 편에서 가장 강한 적을 이 여성이 무너뜨립니다. 이 여성이 에오윈 네, 맞아요. 이 여성이 무너뜨리는데 그러면서 던지는 대사가 뭐 이렇죠. 나즈구리 인간 남자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라고 했더니 에오인이 투구를 벗으면서 그 금발을 날리면서 맞아요. 난 남자가 아니다 하면서 찔러 죽이거든요. 네. 잔다르크 같은 느낌. 네, 상당히 저는 그 감명을 받았고 지금 뭐 여자 캐릭터에 힘을 조금 덜 줬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다. 에오인에다가는 상당히 좀 힘을 줬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네요. 어떤 소설적인 그 조건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 인물로 이제 에오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좀 제가 보기에는 책과 다른 가장 재밌는 부분인데 그 사루만의 몰락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는 엔트들한테 당하고 탑 위에서
뱀 혓바닥이 밀어서 그쵸. 떨어져서 이제 무슨 그 물레방아 같은데 이렇게 찔려서 네네네. 죽잖아요. 근데 사실 사루만은 그 엔트들한테 밀린 다음에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원작에서는요? 예, 도망쳐서 마지막 말미에 샤이어로 들어가요. 아. 샤이어로 샤르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네. 폭력패처럼 그 샤이어를 점령합니다. 건달처럼. 네. 호호. 점령하는데 이제 영웅들이 등장한 거죠. 우리의 호빗 4인방. 네. 네. 이들이 등장해서 바이워터 전투라는 데서 사르키 그러니까 사루만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사루만이 패합니다. 이 호빗들에게. 근데 네. 이 호빗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사루만이 이미 몰락을 해서 제가 보기엔 네. 설정상 이 모든 그 능력을 다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마법사의 어떤 그런 엄청난 영향력보다는 그냥 네. 하나의 그냥 나이든 그냥 네. 욕심만 남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네 명한테 패배를 하고 네. 사실 프로도가 사루만을 그냥 놓아줍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말고 여기 있지 마라. 가라.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있던 뱀혓바닥한테는 너는 거기 따라가 봐야 네. 어차피 사루만한테 이용만 당할 테고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도 다 사루만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 거니 네가 여기서 그냥 자리 잡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프로도가 이제 또 호의를 베풀죠. 뱀 혓바닥이 그리마 웜통. 그리마 웜통이죠. 네.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그 사루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리마 웜통을 다그칩니다. 너는 그냥 따라와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느냐.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치는데 그 실갱이 속에서 결국은 죽이는 건 그리마 웜통이 죽이는 게 맞아요. 그리마 웜통이 사루만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이는 주체는 그리마 웜통인데 네. 그 영화 속에서는 그 탑에서 밀어서 그냥 죽여버린 거고 그냥 일찍 죽여버린 거고 이 책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아하. 샤이어 전투에서 죽이는 거 이 정도가 좀 다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루만의 최후가 책 속에서 더 비참합니다. 그러네요. 아하. 차라리 거기서 그냥 전쟁에 장엄하게 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탑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훨씬 멋있었지. 장수의 죽음 같은데. 네. 주접스럽게 이 샤이어 그 호빗들 마을에 와가지고 거기서 져가지고 빌빌거리다가. 네. 진짜 비참하게 그리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좀 인상 깊게 달랐던 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듣다 보니까 그리마 웜통도 상당히 그 활약이 좀 나름대로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리마 웜통은 사실은 뭐 그냥 십상시죠. 뭐 활약이 있다기보단 그냥 로안에서 그쵸. 그냥 뭐 이렇게 간신배였죠. 그 사루만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왕을 이렇게 해책하고. 조금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로한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그거는 역시 그런 어떤 그 가머니설의 힘이라고 봐야 그렇죠. 할까요? 그게 십상시죠. 십상시도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리까지 갈 때는 이제 왕 옆에 가서 아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니까. 그렇게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걸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제일 센 전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센 건 사우론이에요? 개별 전투력은? 영화 안에서의 인물들만 한정했을 때 일단 직급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발라급이 이제 멜코르나 뭐 아까 발라의 왕 만회 여기 있었다면 그 발라 밑에 마이아라는 그 발라들을 추종하는 인간 엘프는 아니지만 인간 엘프와 발라 사이에 존재하는 마이아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인간 엘프보다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죠. 약간 천사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간달프. 그게 마법사라고 지금 표현되는 그게 간달프, 그다음에 사우론, 발로그. 얘네들이 그러니까 세계관 속에서 보면 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간달프, 사루만, 사우론, 발로그? 사루만은 아니에요. 사루만도 맞죠. 왜냐면 마법사니까. 그렇게가 다 그냥 그 마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아. 마이아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영화 속에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게 나주굴 중에 하나가 이제 곤도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 때 이거 타고 날라와서 간달프한테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간달프의 마법사 그 지팡이를 부셔버려요. 이건 사실은 세계관을 많이 뛰어넘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사우론의 그 부하 중에서도 그냥 그 인간의 그냥 몰락한 인간 중에 하나가 감히 병정 중에 하나가 감히 어디 그 마이어한테 와가지고 니네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로 지팡이를 부셔버리는. 요거는 좀 과했다. 요건 제가 보기에 그러네. 감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상대도 안 되는 사실 그런 거. 그러면 간달프는 뭐 회색의 마법사, 뭐 흰색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망토로. 그러면
사루만은 간달프보다 조금 더 원래 셌던 거예요? 그게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나요? 원래 셌죠. 원래 어. 셌고 그래서 가장 그 강력한 친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간달프가.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발로그랑 싸우면서 이건 약간 게임적인 요소지만 네. 업그레이드가 됐죠. 레벨업이 됐죠. 레벨업이 강화됐다. 되면, 그리고 사루만이 계속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음. 이제 그 갖고 있던 어떤 그 신성한 힘들을 계속 잃어갔던 거 아닌가 음. 그런 설정 아니었나.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의 역전이 어디서 보이냐면 간달프를 판고른 숲에서 다시 만나죠. 아라고른 일행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로한을 설득하러 로한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세오덴 왕이 이렇게 왕자 이렇게 하는 그렇죠. 옆에서 네. 뱀의 바닥이 털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간달프가 마법으로 날리죠. 사루만을 뽑아내죠. 맞아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힘은 역전됐다. 아하, 네. 그렇구만. 네, 그 장면이 사루만과 간달프가 중간계에서 처한 위치를 바꿨다. 그 약간 중요한 장면이었던 네, 거군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죠. 재밌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음. 그래서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 그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가장 윗급은 그렇게 셋 사우론, 간달프, 뭐 사루만, 네. 뭐 발로그. 네.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그 제급상으로는 위에 있는 파워고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엔트죠, 엔트. 아, 네, 그러니까 네. 엔트가 어느 정도 엔트의 전투력이 전투력을 사실 뭐 수치화하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그 로한 협곡 전투에서 로한군이 한 2,000 정도였다고 봐요. 네. 그렇게 네. 전해져요. 네. 그리고 그 오크들이 쳐들어온 게 한 10,000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한에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다 애기, 뭐 그쵸. 할아버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1대1로 오크들을 인간이 1대1로 맡았다고 쳐도 한 8,000명이 남는데 네. 엔트들이 한 수백 네. 저기 정도인데 수백 주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나머지 한 8,000을 쓸어버렸으니까 네. 그냥 엄청난 인간에 비하면 뭐 음. 몇십 배 정도의 파워는 갖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소설에서도 그 정도의 그 전투력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뭐 소설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수치화시켜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뭐 수백 기가 참여했고 뭐 이제 그들과 싸웠다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데 네. 그냥 어쨌든 전쟁을 이겼고 네. 오크들을 다 물리친 걸 보면 그냥 그걸로 추산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엔트들의 참여가 사실 굉장히 또 결정적인 엄청났죠.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산업화에 대한 그 부정적 요소를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엔트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시점이 사루만이 숲을 완전히 파괴한 걸 보고 네. 완전히 열이 받아서 그쵸. 그럼 난 이제 들어간다 이 전투에. 이제 그게 어떤 또 산업화에 대한 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이렇게 짚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도 사실 톨킨이 염두에 둔 게 이제 뭐 과학 기술을 되게 막 많이 강조했었던 뭐 네. 히틀러의 그런 뭐 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강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사루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을 계속 파괴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명을 그 기술로 뭔가 그걸 대체하려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를 좀 보여주는 장면 아니었나. 저는 엔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게 되는 그 그렇지. 트리거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자기 진주만 공격 받으니까 나 들어갈래 했던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갖다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런 그 해석들이. 저 혼자 보면 되게 힘들게 봤었는데 맞아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놀랍게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반지의 제왕 네. 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사실 작년부터 했었잖아요. 그쵸, 저랑 그쵸. 원우 씨랑. 그래서 네. 올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네. 올해 초에는 상반기에 반지의 제왕, 네. 하반기에 듄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반지의 제왕에 대한 그래서 섭외를 박 선배를 제가 작년에 네. 이미 살짝 귀띔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때까지도 반지원정대 1편을 제대로 다시 안 봤었을 네네.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지?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옆에서 약간 귀동냥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영화랑 책을.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여러분- 역할을 해주시는 네, 여러분들도 이 오디오 클립을 들으시고 나면 네. 조금 더 반지의 제왕의 어떤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저희의 이 물음표 공격에 상당히 지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얼마든지. 예. 혹시 듀는 관심 없으세요? 듀는 제가 저 기계 문명에는 조금 약해서 기계 문명 쪽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공부를.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직 예. 하반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중한 사양이에요.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좋습니다. 오늘 이 무엇이든 물어볼 보세요 코너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뭐 다음 에피에 이제 총 랩업하는 시간을 갖죠. 벌써부터 아쉬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 우리의 호우 시절